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까지 글로벌 은행들이 연이어서 위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금융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여전히 좀 여러 개 혼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 이제 FOMC 열리는데 이와 함께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발 신용 경색, 은행의 신용 경색들이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과 재무부들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이제 실리콘밸리가 그랬죠.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좀 여러 우려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말 동안에 그때 당시도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쪽에서 파산 관제인으로 선정이 되면서 우선 급한 불은 껐었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의 모든 예금주들에게 전액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화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크레딧 스위스 쪽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스위스 중앙은행, 네. 스위스 내셔널 뱅크라고 불리는 SNB 쪽에서 이제 약 50억 달러의 그 신용 자금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네. 이제 크레딧 라인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 크레딧 스위스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신용 부도 위험을 표시해주는 금융 상품인데요. 이것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나오는데요. 3,700bp까지 올라갔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용 스왑 거래가 보통 한 100에서 200bp. 그 다음에 정크본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회사들에서도 500bp를 원래 넘지를 않거든요. 그게 3,700bp까지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크레딧 스위스는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가 이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과연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 은행들은 누구일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유럽 시장에서의 많은 은행들이 중간에 거래 정지, 트레이딩 헐트가 되게 만든 그 큰 이슈였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어쨌든 지난 주말에 UBS 그 스위스 정부의 어떤 어느 정도 강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UBS가 인수하도록 절차적인 부분들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전 세계 30대 은행, 그 주요 30대 은행에 속하는 게 크레딧 스위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이게 결국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죠. 목요일 날 새벽에 결정을 아마 할 텐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은행들의 이 모든 불안 요인들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빠졌고 그 채권의 가격이 빠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채권을 급격하게 매도를 하게 됐었고 그것이 오히려 또 금리를 더 올리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패드워치에서 나온 가장 최근 숫자는 보니까 25% 정도가 이번에 금리 동결, 그 다음에 75% 정도가 이제 이번에 0.25%를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골드만하고 아폴로 쪽이 오히려 이번에 금리 동결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군들은 이제 75%에 속해서 0.25%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시장은 이미 75% 정도는 금리 인상을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만약에라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라도 어쨌든 주가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조금 관망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거나 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당연히 FOMC겠죠. 과연 25bp를 인상할 것인지, 뭐 동결을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국내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이제 뭐 순유출이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약 1조 원 가량을 매도를 했는데. 뭐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고 특히나 은행발 이런 신용 경색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자산 회피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최근에 보면 금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 중 하나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16원을 바닥으로 해서 1310원대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1300원 이상을 아마 당분간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자금이 거꾸로 이제 1,400원대 들어왔던 자금들은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매도세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3월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약 1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었고 5천억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고 거기에 선물까지 1.5조 정도 지금 숏 포지션을 쥐고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진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 ETF 자금에 대한 보고서가 간단하게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대략 한 1,000억 정도의 ETF 자금만 1,000억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ETF 자금이 뭐 대단히 큰 금액들은 1,0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많이 나갔던 것이 지난 3월 14일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은행발 금융위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은 이런 신용 경색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포트를 좀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좀 몇 군데 물어보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챗 GPT 때문에 AI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 향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특히나 올 3, 4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반도체의 코모디티 반도체들도 이제 결국은 시황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행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DFS 그 듀티 프리 숍 면세점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결국은 순환매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레깅했던 부분들과 외국에서의 어떤 그 보고서들의 호재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이벤트가 가장 많은데 SM에 대해서의 외국인들이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결국은 3월 26일 날 이제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24일까지 22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외국인들은 그 차익 거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만 7천 원 미만에서는 본인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한 매수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을 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워낙 핫한 종목이라서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JO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요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33,000원에 보고서를 냈고요. 이 회사는 올해 2월 달 상장을 해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3월 16일 날 1개월 보호 예수가 모두 풀린 상황이라 수급적인 문제가 없고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의 수율과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 나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예. 이 회사가 2025년에는 지금 현재 1,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7,500톤까지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LG화학보다 더 커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회사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향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또한 9천억 정도 돼서 꽤 그래도 탄탄한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반도체 종목들은 담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추천해주신 종목 제2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